당뇨병, 어떻게 잡을까요? 당뇨병이란 어떤 병일까요? 당뇨병은 혈액 내 포도당이 정상 이상으로 높은 상태를 말합니다. 당뇨병은 혈당이 상승하고 뇨에 당이 나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 만성 합병증을 일으킵니다. 초기 증상을 느끼기 어려워 병원을 찾았을 때는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 당뇨병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합니다. 당뇨병이 노인들이나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우리나라는 성인 10명 중 1명이 당뇨병 환자이며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사망률 1위를 차지한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술, 담배, 고기를 좋아하는 인간들을 찾아 사냥감을 노리는 사냥꾼이죠. 당뇨병은 유전이 된다는데 맞나요? 당뇨병은 가족 중 어떤 한 사람이 당뇨병 환자일 경우 그 가족 중에서 당뇨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1형 당뇨병은 어머니나 아버지가 당뇨병이 있을 때 자녀에게 똑같은 당뇨병이 발생할 확률이 6%로 일반인에 비해 15배가량 높습니다.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는 부모 중 한 사람만 당뇨병 환자일 경우 자녀에게 당뇨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약 20%, 부모 모두 당뇨병 환자일 경우 자녀에서 당뇨병이 발생할 확률이 약 50%로 추정되고 있어 당뇨병은 유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우리나라의 당뇨병은 1970년대 1% 미만이었지만 현재는 200만 명 이상이 당뇨병 환자입니다. 노령 인구가 증가하고 생활 환경이 편리해져 사람들의 운동량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고칼로리 식품의 과잉 섭취에 따라 비만이 증가하고 대기오염, 수질오염, 불량식품 등으로 우리 체내가 오염되고 사회생활이 복잡해짐에 따라 각종 스트레스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로 당뇨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뇨병이라고 의심할 만한 증상은 어떤 것이 있나요? 갈증이 심해서 물을 자주 찾게 된다든지, 소변을 자주 본다든지, 공복감이 있어 배고픔을 늘 느낀다든지, 혹은 온몸이 피로하고 무기력할 때 일단 당뇨병을 의심하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병을 침묵의 살인자라 하는 것은 초기 증상을 거의 느끼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당뇨병 증상을 느껴 병원을 찾았을 때는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뇨병은 당뇨병 자체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각종 합병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을 치료하는 목표는 당뇨병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당뇨병은 평소에 혈당을 잘 관리하여 정상에 가깝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뇨병은 혈당 관리가 중요하다는데 무슨 뜻이죠? 실제로 당뇨병은 합병증이 없으면 혈당이 조금 높다는 것뿐 우리 몸에 해를 주거나 아프게 하지는 않습니다. 평소에 혈당을 잘 관리하여 정상에 가깝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당뇨병의 치료는 질병의 퇴치 내지는 완치의 개념보다는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표현이 더 적절합니다. 첫째, 혈당을 정상에 가깝게 유지하는 것. 둘째, 혈압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것. 셋째,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등 혈중 지질치를 정상으로 유지하는 것. 넷째, 금연하고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당뇨병을 어떻게 해야 잘 관리하죠? 당뇨병 환자는 식사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 그리고 정기적인 검사와 당뇨병 교육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그러면 평생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꾸준한 평생관리 3원칙입니다. 원칙 1. 꾸준한 약 복용. 먼저 꾸준한 약 복용이 중요합니다. 의사의 처방대로 꾸준한 투약으로 당뇨병이 심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약 복용 후 정상 혈압과 혈당이 유지되더라도 의사의 판단 없이 약 복용을 중지하면 안 됩니다. 약을 기분대로 먹다 안 먹다 하면 혈압, 혈당도 제대로 오락가락합니다. 방심하는 사이 약이 점점 더 듣지 않게 됩니다. 의사의 처방대로 제때 꾸준히 투약해야 당뇨병을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검증 안 된 민간요법 등에 현혹되면 당뇨병이 악화되기 쉽습니다. 의사의 처방을 꼭 따라야 합니다. 원칙 2. 꾸준한 식사요법. 당뇨병 환자는 식사를 하면서 이 세 가지 원칙을 잘 따라야 합니다. 하나가 적절한 양, 둘째가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먹기, 셋째가 규칙적인 식사 시간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일정하지 않으면 혈당은 기복이 심해집니다. 원칙 3. 꾸준한 운동. 운동은 당뇨병 환자는 물론 질병이 없는 사람에게도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이 부족하면 스태미나가 줄어들고 병에 대한 저항력을 약화시키며 비만을 조장하고 노화가 빨리 옵니다. 운동은 혈압, 혈당을 개선시키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며 체중 조절이나 스트레스 해소에도 효과적입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운동은 혈당이 올라가는 식사 후에 하는 것이 좋으며 매일 30분 이상 등에 가볍게 땀이 벨 정도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운동 계획을 세워 처음 5분간은 쉬운 운동부터 15분 동안 점점 강도를 높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심장 박동수를 75% 정도에 이르게 한 후 10분 동안 가벼운 운동으로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다. 골드미스 강주리 양의 당뇨병과 친구되기. 내 이름은 강주리. 넉넉한 가정환경 덕에 어릴 때부터 큰 어려움 없이 자랐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학벌도 가졌다. 30대 초반의 나이에 현재 증권사 애널리스트로 직업도 연봉도 남부럽지 않은 편. 그래서 보통 남자는 눈에 안 들어오나 보다. 아직까지 미혼. 이런 나를 보고 남들은 골드미스라고 하지. 나는 성격이 분명하다.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딱딱 나눠진다. 좋아하는 것은 맛있는 것을 먹으러 다니기, 싫어하는 것은 움직이는 것과 운동. 맛있는 음식은 날 언제나 행복하게 만든다. 그런데 운동만 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몸이 고달프다. 헬스클럽이나 수영장에서 운동하는 날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싫다. 그리고 직업이 직업인지라 매일매일 기업 자료와 증권 시세표를 보며 투자해야 하는 업종의 위험을 분석하는 증권 애널리스트로서 불규칙한 생활에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인지 지난 몇 년 동안 몸무게는 10kg나 늘고 당뇨병 초기라는 진단도 받았다. 당뇨병은 완치도 안 된다는데 아직 젊은 나이에 절망적이다. 그러던 중 닥터쿨의 당뇨병 관리를 위한 5가지 처방을 받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패스트푸드나 좋아하는 고기는 자제하는 대신 잡곡밥을 먹고 평소 손도 안 대던 과일과 야채를 꼬박꼬박 먹고 있다. 그리고 하루에 30분, 땀이 등에 조금 배일 정도로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하루에 빠짐없이 복용하는 것은 기본. 조금 좋아졌다고 약을 끊으면 큰일 난다는 걸 알고 있다. 그리고 당뇨병 책은 꼭 끼고 다니며 공부하고 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진받기. 결론은 당뇨병과 친구가 되기로 했다.
당뇨병이 나에게 아직 해코지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얘랑 평생 싸우지 말고 살살 달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래서 당뇨병은 있지만 당뇨병 때문에 다른 병은 걸리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 아차, 운동할 시간이네. 가벼운 운동부터 차근차근 시작해야지. 강주리의 당뇨일기 끝!